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아쉬운 소식 전하게 됐습니다. 네. 여름을 뜨겁게 달궜었죠.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결국 아쉽게도 중국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EPL 여름 이적 시장 마감됐고요. 베이징건 구단 관계자도 김민재 선수에게 올여름 이적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김민재 선수 이적설을 줄기차게 전해드리면서 그때마다 이적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되니까 내심 그래도 갔으면 좋겠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 못했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요. 네. 올여름 김민재 선수 이적 불발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도록 총정리. 하겠습니다. 예. 네. 김민재 선수가 올여름 이적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구단과 나름 좀 불편한 관계도 좀 있었고요. 김민재 선수가 포르투갈 출신 에이전트를 선임했다. 이 사실 저희가 썰을 통해서 좀 알려드렸죠.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유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김민재 유럽 에이전트가 6월부터 유럽 구단에 김민재의 프로필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를 딱 문 게 어디냐? 토트넘이었습니다. 야, 무린유가 김민재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에이전트가 무리뉴 쪽 루트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 네. 연결도 됐다고 좀 들었고요. 벤투의 입김도 좀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트넘도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실제 오퍼를 했습니다. 실제 오퍼가 있었다. 네, 이게 언제냐? 6월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김민재 쪽 관계자, 협상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짚어준 네. 날짜입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된 게 7월 중순쯤으로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8, 90%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좀 뭐 그 뒤로 뭐 할부냐 일시불이냐가 문제다 다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기자들끼리 에이전트들끼리도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KBS가 급물살 보도를 하면서 다들 혼돈이 온 거죠. 야, 뭐 여기는 왜냐면 무리할 이유가 있는 매체가 아니니까. 네.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요거는 사실 끝난 마당에 저희가 알게 된 정확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트넘이 6월 말 오퍼를 던지고 나서 이렇다 할 협상 테이블을 한번 차리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한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이징이 쌩을 깠다. 그 정도라고 거의 그러니까 테이블을 차린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안 해. 나 못 봤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네, 했다 그래요. 저희가 네. 이유는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베이징 내 사장이 정태원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네. 과거 베이징이 토트넘과 악연이 좀 있었다. 베이징이 과거에 이제 무사 덴벨레를 점찍고 토트넘과 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토트넘이 좀 무례하게 행동을 했다 그래요. 아. 그래서 협상이 깨졌는데 이후 덴벨레가 광저우 부리로 갔는데 네. 당시 이적료가 베이징이 제시했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베이징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죠. 네. 뭐야 이렇게 됐는데 이로 인해 베이징은 토트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협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베이징과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해서 한 번 이 상황을 좀 풀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김민재 대리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에이전트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꼭 이게, 있어. 네. 이게 뭐야 그러면서 토트넘은 그렇다면 좀 믿을만한 에이전트를 찾아볼까 했는데 한 에이전트 쪽으로 한번 가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 네. 이 에이전트가 김민재 쪽과 좀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 역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국 쪽에서 이제 상황을 풀려고 들어간 에이전트가 직접 해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언제냐? 정확하게 7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 완전히 토트넘이 손을 떼버려요. 그러니까 국내 보도된 시점, 그러니까 7월 중순에는 이미 베이징과 토트넘의 협상이 종료된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리알 토마스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김민재가 딱 그때쯤이에요. 김민재가 중국에 잔류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죠. 7월 초. 저희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김민재 선수는 6월 말 협상이 끝났으니까 자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7월 중순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뭐지? 나도 들은 게 없는데 나도 잘 몰라요. 이렇게 저희가 제목 자체가 그랬잖아요. 김민재는 들은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맞아요.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다른 에이전트한테 김민재를 이 금액에 영입하고 싶다는 위임장을 주려고 해도 그러면 네. 영국 법상 어떻게 되냐? 김민재의 동의를 애초에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포르투갈 에이전트로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그게 잘 안 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트넘이 이 포르투갈 에이전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 구단에 직접 위임장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좀 8월에 또 썰을 풀어드릴 때 토트넘 행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8월 중순부터 조금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이때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건 기자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이죠. 본인의 발품 스토리 방송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8월 중순 무렵부터 토트넘이 김민재에게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토트넘은 다른 포지션의 핵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호이비에르, 조아트, 도어티 이 정도 데리고 오고 난 다음이니까 그럼 이제 좀 센터백도 베르통원 자리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된 거죠. 토트넘이 이제 8월 중순에 대리인을 지정했고요. 9월 초부터 이제 베이징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고요. 이때는 베이징도 좀 나름 대승적으로 나섰다고 해요. 토트넘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9월 7일, 9월 9일쯤에 결론이 도달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저랑 검 기자랑 이제 김민재 토트넘의 확정 기사를 딱 써놓고 네. 엔터를 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사 어떻게 됐나요? 지웠죠. 그런데 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네, 여기서 라치오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라치오도 계속해서 이제 김민재한테 관심을 보인 구단 중에 하나였는데 토트넘이 이제 베이징과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죠. 베이징이 토트넘의 제약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한번 라치오 쪽에 역제안을 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중국 쪽 보도가 이어졌고요. 1,450만 유로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나왔고 개인 합의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뭐 에이전트 수수료 때문에 결렬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지역지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때 언급드렸습니다. 베이징과 라치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아예 이적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쯤에서 이제 라치오 합의서를 보도한 쪽도 있었는데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베이징의 엉플에 가깝다. 라치오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후 토트넘 쪽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대리인이 계속해서 베이징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근데 토트넘이 공격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레스 베일, 세리오 레길러. 급한 쪽. 네, 여기를 집중을 했습니다. 김민재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뭐 토트넘이 최후 결정을 위해서 숙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건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민재에 대한 논의가 그때 쏙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베일 레길론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베일 레길론 영입 확정 지은 토트넘이 수비스 영입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크리니아 이야기가 나왔죠. 인터밀란. 네. 토트넘이 이제 스크리니아를 데려올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몸값이 워낙 비싸니까. 6천만 파운드 나왔더라고요. 돈을 또 네. 많이 썼고 어쨌든 급한 포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민재 영입을 별개로 해서 더 데리고 올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센터백을 5명이나 보유하고 그것도 다 주전급 선수들인데 네.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수 2명을 데려오겠다는 얘기는 사실 무근이고요. 이때까지 협상이 이어지고 전보다는 조금 더 진척이 됐던 건 사실이다. 네. 나중에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잘 안 됐는지. 이번에는 손흥민이 다쳤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공격이 더 급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도 계속 케인 백업 데리고 와달라 이야기하고 다니고 실제로 빡빡한 일정 때문에 백업 공격수가 좀 절실한 상황이었고 네. 또 토트넘은 김민재가 아니라 수비수 자체를 이제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공격 쪽에 올인을 하면서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를 벤피카에서 데리고 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임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니시우스까지 데려온 만큼 남은 게 수비잖아요. 토트넘이 막판에 투지한 김에 더 하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갔고 김민재 영입을 위한 금액은 어느 정도 남겨놓았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 협상이 이제 막판까지 도달했고 이적료도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도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만 마무리하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가 또 문제냐? 네. 홈그로운. 네. 그러니까 세르지오 오리에나 파울로 가자니가까지 정리가 됐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후안 포이스도 이때까지는 확실히 정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막판 변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보도가 안 됐는데 저희가 네. 이제 다른 쪽에서 들었지만 PSV가 막판 영입을 시도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도도 나왔었고. 예. 네. 이 김민재를 베이징으로 본 로저 슈미트 감독이 마지막까지 김민재 상을 관찰하고 야 토트넘 안 됐다며? 찔러봐. 그럼 우리가 해볼까? 딱 네. 했는데 베이징이 원하는 이적료가 워낙 완고했던 거죠. PSV 못 맞춰. 네. 네. 협상 여지도 갖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이 월요일 날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막판에 소식이 좀 변해져가지고 저희가 끌다 지금 왔는데 대본을 준비하던 딱 그 시점이었는데 정말 토트넘 쪽에서 마감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번 여름 가을에는 이적이 없는 걸로 좀 결정이 났는데 그럼 결국은 베이징이 위너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베이징은 우승이 네. 목적이지 돈이 목적인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슈니치 데리고 왔을 때도 네. 저희가 바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2개월 지금 임대를 보냈죠. 베이징이 그런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를 데려오고 나서 뭐 내가 돈이 충분히 많고 내가 좀 이기는 게 목적이지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게 베이징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 협상이 이 구단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정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돈이 많은 구단이고 제일 중요한 건 베이징은 급할 게 없다. 네. 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막판에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가고 싶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네.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쨌든 EPL로 보내면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구단이 이 정도로 능력 있는 구단이고 좋은 선수를 잘 뽑는 구단이라는 걸 포장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네. 위쪽에서도 좀 결심을 했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못했고 뭐 막판에 홈그라운드 제도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굳이 무리하지 않고 이적 시장을 마감하게 된 거죠. 김민재 선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측근한테 바로 이제 전화를 하고 네. 물어봤더니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내려놓은 모습 좀 됐다 그래요. 사실 구단 쪽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올해 못 갈 것 같아라고 올여름에 못 갈 것 같아라고 얘기를 들은 게 추석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전에 듣고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있는 상태. 무엇보다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대요. 최근에 네. 이제 경기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시 또 축구에 전념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김민재 선수는 어쨌든 뭐 에이전트의 이적에 관해 다 일임을 한 상태였고 어떤 형태로든 뭐 가급적이면 좋은 팀으로 유럽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트한테 보고를 받고 또 그 과정을 들으니까 또 막 답답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설명만 드려도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 답답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네. 그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얽혀 있고 그런 게 좀 힘들었나 봐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무엇보다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다 됐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네. 뭐 이어서 또 다른 보도 계속 뭐 영국 쪽, 중국 쪽 뭐 안 된다는 분위기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잘 되고 있다는 거 또 그런 방송이 나오고 그 정작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너는 왜 베이징 간 거야? 돈 보고 가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네 업보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재 측근이 그러는데 그렇게 DM으로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민재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번 김민재 사가에서 이어지는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네. 김민재 선수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유럽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1월 이적 시장 봐야죠. 네. 여름 이적 시장도 있고 이적료를 받으려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끝이니까. 일단 지금이 사실 적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도 이적료까지 정하고 팔 생각을 가진 게 이 때문이었겠죠. 왜냐하면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최대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무관중으로 가면 유럽 사정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첫째는. 두 번째 A매치를 안 하면 쇼케이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 스카우터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불안하니까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김민재를 향한 유럽에 대한 시선이 좋다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좋은 폼을 유지해야 되는 게 일단은 과제가 되겠고 갈 수 있는 구단은 토트넘도 될 수 있고 다른 구단도 될 수 있어요. 나온 이야기처럼 토트넘이랑 12월 재협상 그래서 1월에 갈 거다는 이야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많다. 그렇죠. 예.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단언할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고요. 김민재 선수는 아예 1월에 지금 마음을 비우고 군사훈련을 받을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유럽 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맞아요. 네,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김민재 선수를 응원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피셜로 PSV 정도 가서 찍고 토트넘 넘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슈미트 감독이 원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면 보장이 되니까. 예. 네. 아니, 전 토트넘 가도 좋겠어요. 저는 김민재 선수 분명히 통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민재 선수의 빠른 유럽행을 기원하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김민재 어떻게 갔나 네.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김민재 팔로우 하면서 또 추가적인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